어제 라방에서 약속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소식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정리하는 내용은 앞으로 코인 네트워크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각인될지를 바라보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짧은 영상으로 엑기스만 정리했으니까 꼭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유료 기사인데 꽤나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가볍게 같이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제목은 결제 대기업에 도전하는 서클 자체 블록체인의 베팅하기라는 제목인데 꽤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알기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앞으로 더더욱 커질 시장은 단연코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화폐와 가격이 연동되는 것을 말하지만 보통 미달러 연동이 가장 보편화된 상태라서 미달러 연동되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폴리곤 그리고 아발란체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각 네트워크별 점유율이 데이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표를 절대적인 수치로 해석하진 마시고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에서 활용되는 네트워크의 대부분은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고 의외로 트론의 점유율이 높다는 것과 코인만렙에서 주구장창 좋다고 외치고 있는 솔라나가 최근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맘때 즈음부터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100%의 확률로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더리움의 미래가 좋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한 방에 몇 천억 원을 주고받기도 하는 국제 무역에 활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는 코인 시장 소식을 주기적으로 접하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블룸버그의 기사가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 가장 대표가 되는 우리가 USDC라고 부르는 서클에서 앞으로 이더리움 같은 다른 네트워크 사용하지 않고 서클이 자체적으로 만든 아크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세계 2위의 거래량을 달리고 있는 서클은 더 이상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 네트워크 수수료도 내가 먹겠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 언급은 단순히 서클이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곳에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 이상의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비싼 수수료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했던 이유는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한 네트워크 중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만들어진 2013년 이후 네트워크가 느려지거나 디파이 프로토콜이 해킹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 적이 간간히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더리움은 멈춘 적이 없던 안정성만큼은 최고로 치는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국제무역, 심지어 국가 간 송금에서도 활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동시키는데 활용하기 가장 좋은 네트워크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었죠. 하지만 서클이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최소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클은 이더리움만큼의 안정성이 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 전송에 대단히 의미 있는 장점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서 서클이 만든 아크가 대박을 칠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독점에 가깝다고 말해도 될 정도의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용성이 더 이상 견고하지 않을 확률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제가 제목으로 정리한 이더리움보다 솔라나의 상승이 훨씬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가 바로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 활용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낮아지는 만큼 다음 주자인 솔라나가 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가 꽤 설득력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DAT와 ETF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특정 코인을 모아서 기업의 재무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것을 DAT 기업이라고 하죠. 2025년 11월 현재 이더리움을 DAT로 선정해서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당연히 DAT 기업이 많아지는 것은 해당 코인의 호재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이더리움 DAT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이더리움 가격 역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죠. 이더리움 DAT 기업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 해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선택한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하면 기업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더리움을 팔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DAT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이제는 ETF를 설명한 후에 DAT도 같이 녹여서 결론을 내볼게요. DAT와 함께 코인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하는 ETF 역시 최근 움직임이 참 재밌습니다. 최근에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이더리움 ETF 역시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해서 ETF 상품을 내놓고 있죠. 이렇게 스테이킹 ETF가 출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자율과 언스테이킹 기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짧게는 일주일 내로 언스테이킹이 가능하긴 하지만 네트워크가 바쁠 때는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9월만 해도 이더리움의 언스테이킹 기간은 46일이 걸렸는데, 우리와 같은 일반인도 이 정도 기간이면 정말 짜증이 나지만 기업의 경우 돈이 필요한데 한 달 반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자칫 부도가 날 수도 있을 만큼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반대로 솔라나의 경우 공식적으로 5일 이내 언스테이킹을 공지하고 있고, 실제로는 3일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지난 10월 10일에 대규모 청산으로 인한 아비규환 상황에서조차 솔라나는 모든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모든 언스테이킹 요청권을 3일 이내로 처리해서 더더욱 이더리움과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소식을 꾸준히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최근 ETF 상품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하얀색으로 표기된 것은 플러스,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은 마이너스인데, 최근 2주간 며칠을 제외하곤 이더리움 ETF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요. 현재 이더리움 ETF의 유출이 조만간 출시될 스테이킹 ETF로 갈아타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금화하기까지 46일이 걸릴 수도 있는 상품을 기업이 다시 매수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단 한 번도 5일을 넘긴 적이 없는 솔라나도 스테이킹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 이미 나온 만큼 이더리움 자금이 솔라나로 이동할 확률이 충분히 존재하고, 이더리움의 어쩌면 유일한 장점이었던 안정성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석되는 요즘의 시장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솔라나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트워크가 무슨 명품시계도 아니고 역사성 하나만으로는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1대장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더리움도 수수료도 꾸준히 내려왔고 거래 속도나 확장성도 계속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망한다거나 급락이 올 확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이더리움의 상승률보다 솔라나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